복굴절 현상을 이용해서 이제 평강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굴절은 여러분이 이제 아는 현상이고, 경계면에서 빛이 이렇게 꺾여 들어간 현상을 우리가 그 굴절이라 그러죠. 이때 경계면에 대해서 법선이 그려지고 굴절률 n1 n2라 그러고 입사각을 n 세타 1 굴절각을 세타 2라 할 때 굴절률하고 입사각 다음에 굴절률 투가쪽 되는 쪽 굴절률하고 굴절각의 사인 값이 같아진다는 것이 이제 스넬의 법칙 또는 굴절의 법칙이고, 빛이 굴절돼서 이제 투가 돼서 들어갈 때는 항상 이 법칙을 따른다, 이제 그겁니다. 근데 이 복굴절 현상이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복굴절 현상은 뭐냐면은 여기다가 이제 복이죠. 이중으로 이제 굴절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두 번 이제 더블로 일어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방해석이라는 물질에서 처음 발견이 됐는데, 이걸 이제 복굴절체라 그래요. 방해석과 같은.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제 굴절이 이제 이렇게 해서 굴절이 일어나죠. 빛이 굴절이 이렇게 나는데, 이때 이렇게 굴절이 일어나요. 이때 입사각하고 이게 굴절각이 있으면은 입사각하고 굴절률 사이에 바로 스넬의 법칙에 따라서 이 세타2를 결정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른 방향 쪽으로도 이렇게 굴절이 일어나 또 다른 광선이 하나 생긴다는 겁니다. 이거는 세타2의 다시라고 하면은 이거는 스넬의 법칙에 만족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굴절이 일어날 때 굴절의 법칙을 만족하는 광선을 정상광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굴절의 법칙에 따르지 않고 또 다른 방향으로 이중으로 이제 또 다른 방향으로 굴절이 생기는 빛이 나오는데 요거를 이상광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굴절 광선 중에서 굴절의 법칙을 따르는 광선을 정상광선, 그리고 굴절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광선은 이상광선이라고, 이렇게 해서 더블 형태로 더블 이중으로 이제 굴절이 되는 현상을 우리가 뭐냐면 이제 복굴절 현상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방해석이라는 데서 이제 발견이 됐다, 이겁니다. 자, 복굴절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복굴절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와 같이 복굴절이 일어날 때 이 현상을 이용해서 우리가 저걸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평강을 이제 평강이 이제 나타나요. 자, 그래서 보면은 요거처럼, 자, 여기서 자, 여기 보면은 자,
영국에 이제 니콜이라는 사람이 이제 고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즘을 갖다가 사용했는데, 그래서 이걸 편광 프리즘 또는 니콜 프리즘이라 그래요. 자, 어떻게 해서 편광이 이제 만들어지는지 보죠. 자, 여기 복굴절 물질이 있습니다. 자, 요거예요, 요거. 자, 요 형태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프리즘이죠. 자, 빛을 쏴줍니다. 그럼 빛을 쏴주면은 빛이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하겠죠. 진행할 겁니다. 이때 진행하는 빛이 우리가 이와 같이 자, 입사면에 나란한 빛하고 입사면에 이제 수직한 빛하고 이렇게 평강되지 않은 빛이 이제 들어갑니다. 자, 이때 이제 굴절해서 들어갈 거예요. 굴절해서 들어가는데 이와 같이 정상광선, 즉 정상광선이에요. 이게 뭐냐면 스넬의 법칙을 따르는 광선이에요. 근데 스넬의 법칙이 따르지 않는 또 다른 광선이 굴절 광선이 하나 더 생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때 어떻게 되냐면은 요거는 전반사가 일어나도록 하고 이거는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요 면을 적절하게 이렇게 깎는 거예요. 이 각도를 맞춰서.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전반사가 일어나게 돼요. 이렇게 전반사가 돼서 이쪽 방향으로 이제 밖으로 튀어나갑니다. 자, 근데 요 빛은 어떻게 되냐면 전반사가 일어나지 요건 전반사가 일어나고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다른 여기다가 프리즘을 붙여요. 이렇게. 근데 프리즘을 이렇게 붙이는데 다시 프리즘을 이렇게 붙이는데 요 간격을 조금 띄워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격을 조금 띄워놓고 요거 붙일 때 뭘로 붙이냐면은 이제 접착제로 붙여야겠죠. 이렇게 접착제를 이렇게 붙입니다. 이 접착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기 나와 있죠. 카나다 발삼이라는 여기 카나다 발삼이라는 이제 발삼이라는 송진 형태, 송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발삼이라는 굴절률이 1.55 되는 거를 이용해서 이제 접착을 시키면은 요 이상광선은 어떻게 되냐면은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고 투과를 하고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럼 얘는 투과가 되죠. 그러면서 여기서 다시 나가도록. 그러면 두 개 광선을 이상광선하고 정상광선을 이렇게 분리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상광선은 어떻게 되냐면은 입사면에 이렇게 수직한 빛으로 평광되고 요것이 그 다음 입사면에 이제 수직하고 나란한 광선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이걸 갖다가 카나다 발삼을 이용해서 접착시켜서 이렇게 분리를 완전히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평강된 빛을 갖다가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정상광선 그리고 이상광선을 이렇게 완전히 이제 분리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카나다 발삼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근데 이 각도를 잘 맞춰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지 두 개를 분리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니콜이라는 사람이 정상광선은 전반사시키고 이상광선은 투과시키도록 이 프리즘 두 개를 붙이고 카나다 발삼을 사용해서 이렇게 설계를 해서 만들었어요. 결정의 각도가 뭐 71도, 63도가 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서 카나다 발삼을 이용해서 부착시키고 뭐 각도 같은 건 여러분 필요 없죠. 그래서 두 개의 광선을 이렇게 나오도록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우리가 뭐냐면은 두 개를 정상광선하고 이상광선을 분리시켰는데 정상광선은 이같이 수직한 방향으로 입사면에 그 다음에 그 이상광선은 나가는 방향으로 이제 평광이 되는 걸 이용해서 분리시켜서 이렇게 평광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결국 여기서
원리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뭡니까? 우리가 복굴절을 갖다가 나타나는 현상, 복굴절이 나타나면서 그 이산강선과 정산강선 사이에, 정산강선과 이산강선 사이에 평강 완전히 분리되면서 이걸 분리시켜 가지고 이제 만든 프리즘, 이걸 니콜 프리즘이라고 해요. 그래서 니콜 프리즘은 뭐냐? 결국 복굴절을 이용해서 빛을 평강시키는, 평강된 빛을 분리시키는 거죠. 빛을 평강시켜서 이 평강을 얻는 방법을 우리가 얻는 장치를 니콜 프리즘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림을 보면은 여기 그림을 한번 잠깐 보면은 일반적인 그 굴절 광선은 이렇게 되겠죠. 한 번만 굴절이 일어나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한 번만 굴절이 일어나니까 빨주, 노초, 파란 뭐 이런 프리즘 무지개색으로 평광이 돼요. 근데 복굴절이 일어나게 되면은 두 번의 이렇게 무지개 빛이 빨주, 노초, 파란보가 생기고 밑에 또 빨주, 노초, 파란보가 생기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더블 리프렉션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산란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평강 현상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자, 산란 현상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평강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복굴절을 이용해서 만들었죠. 자, 이번에는 산란이라는 현상을 이용해서 또 평강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자, 여기 태양이 있어요. 태양이 있는데 태양에서 빛이 나오죠. 자, 태양에서 빛이 나오는데 태양에서 나온 빛은 그 저기 자연광이고 비평광된 빛이에요. 이렇게 진동하는 빛,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바라보고 있으면은 이렇게 진동하는 빛, 이렇게 진동하는 빛, 이렇게 진동하는 빛, 온갖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이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들어오죠. 이렇게 진동하는 빛, 이렇게 진동하는 빛, 다 섞여서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뭐가 있냐면은, 자, 여기 이제 공기 분자가 있다고 치고, 여러분이 이제 지구가 이렇게 있겠죠. 지구가 이렇게 있고, 자, 여러분이 공중에서 이제 여러분이 바라본다고 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제 아래쪽에서 쳐다본다고 하고, 또 하나는 이 모니터가 있으면 모니터 위쪽, 여러분이 위쪽에서 한번 쳐다본다고 생각해 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빛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진동하는 빛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진동, 여기서 이제 진행방이 이거죠. 그림을 이렇게 그릴까요? 자, 이렇게 해서 빛이 이제 옵니다. 자, 진행 방향을 이렇게 까맣게 그려볼까요? 이 그림을 이용하는 게 낫겠네요. 이 그림. 여기 있으니까 이 그림을 이용해줘. 이렇게. 자, 태양에서 이제 빛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진동하는 빛, 이렇게 진동하는 빛, 이렇게 진동하는 빛, 이렇게 진동하는 빛이 막 섞여 있어요. 섞여 있는데, 이 앞쪽에서 바라보면은 여기 이제 공기 분자예요. 이렇게 진동하는 빛, 자, 이렇게 진동하는 빛을 한번 봅니다. 이렇게 진동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진동하는 거예요. 전자기파가. 그러면 전자가 요 운동 방향을 해서 그대로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요 분자도 이런 방향으로 움직여요. 자, 그리고 또
이런 방향으로 이제 진동하는 빛도 나와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나오느냐? 태양에 있으면 태양에 있는 이 분자들이 막 이렇게 운동하면은 이렇게 진동, 이 방향으로 진동하는 수도 있고, 빛은 이런 빛을 방출하고, 또 이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은 이렇게 방출하고, 또 이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은 사선으로, 이것도 사선으로. 그래서 태양에 있는 표면에 있던 그 분자들이 막 운동하면서 막 이리저리 맞다 운동하니까 온갖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이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진동하는 빛, 위아래로 진동하는 빛을 우리가 이렇게 보기 쉽게, 알기 쉽게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방향으로, 좌우 방향으로 표시가. 그 다음에 사선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을 이렇게. 그러면 이 진동하는 빛을 바꿔서 이 분자가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이런 방향 쪽으로는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근데 앞에서 보는 사람은 어떻게 보냐면은 이 빛이 이렇게 진동하는 것도 보이고 이렇게 진동하는 거 온갖 방향으로 진동하는 것이 다 눈에 보여요. 근데 이쪽에서 본다고 쳐봐요. 그럼 이쪽에 있는 사람은 이건 또렷하게 보여요. 이렇게 진동하는 빛은. 근데 사선으로 진동하는 빛은 보이긴 한데 이쪽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은 그냥 진동하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죠. 이 사람이 볼 때는. 그러니까 이쪽 사람한테 보이는 거는 오로지 이쪽으로 진동하는 빛만 보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선되는 것도 사선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 방향에서 이 방향으로 요만큼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운동하는 것처럼 보여. 근데 반면에 이쪽에 있는 사람 한번 봐봐요. 이쪽에 있는 사람이 본다면 어떻게 보이냐면 이 사람한테는 이거는 잘 보여요. 이렇게 운동하는 거는. 하지만은 이 푸른색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진동이 안 보이죠. 이렇게 진동하는 빛은 약간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보이지 이쪽 방향 성분 쪽으로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쪽 사람한테는 이쪽 방향으로 마치 진동하는 분자들이 진동해서 이쪽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만 이렇게 진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냐면 이쪽 방향으로 진동하는 것처럼 보여요. 즉 이 뜻이 뭐냐면은 이쪽에서 보면은 이쪽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 이쪽에서는 이쪽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이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진동하는 것처럼 보였죠. 평강된 빛이 보인다. 평강된 것으로 이제 보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산란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빛이 이 그 분자가 빛을 받아서 그 여러 가지 방향으로 빛을 방출하는데 보는 방향에 따라서 빛이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서 방향에 따라서 우리는 평강된 빛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산란에 의해서 증명은 전자기파를 받아서 분자가 운동을 해서 그 운동한 빛이 빛을 퍼뜨리는 산란 현상이에요. 이 산란된 빛을 어느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평강된 빛이 보인다 이겁니다. 그럼 이쪽에 있는 사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 여러분이 이쪽에서 본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이냐면 이 방향으로 산란된 빛이 보여요. 또 이쪽에 있는 사람은 한번 보여. 이 위쪽에. 그 사람은 이쪽으로 산란된 빛이 보이가, 평강된 빛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으로 말하면 진행 방향 쪽에 있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보이냐면 자연광, 비평광된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진행 방향의 숙인 방향에 있는 사람, 이렇게 수직 방향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느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평광된 진동 방향이 다르긴 하지만은 어쨌든 평광된 빛이 보인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산란에 의한 평광 현상이에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편광이라는 현상을 갖다가 지금 이제 다루게 됩니다. 편광이라는 거는 한쪽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을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태양에서 나오는 빛은 태양이 있으면은 태양 표면에서
온갖 방향으로 다 진동하죠. 원자들이. 그래서 온갖 방향으로 다 진동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이 나타나고 이거는 비평광된 빛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자연에서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기도 하냐면 자연광이라고도 얘기해요. 또는 태양광에서 나오는 빛이기 때문에 태양광이라고 하고 이러한 빛은 비평광된 빛의 대표적인 예다. 자, 이 평광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방법은 흡수 현상을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반사 현상을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복굴절 현상을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산란 현상을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이겁니다. 흡수 현상을 이용하는 방법은 우리가 폴라로이드라는 물질을 사용한 편광판을 사용하면 된다 이겁니다. 편광판을. 근데 편광판의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은 탄화수소라는 물질이 사슬고리 형태로 이렇게 구조를 띠고 있어요. 사슬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슬 구조 방향 쪽으로 진동한 빛은 이 사슬고리의 이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이죠. 사슬고리하고 같은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은 모두 전자를 운동시켜 주느라고 에너지를 다 잃어버려서 다 흡수가 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거의 수직한 방향으로의 빛이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탄화사슬 구조의 수직한 방향이 투과축이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면 됩니다. 이때 이 폴라로이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릴 때 이게 사슬 방향인지 투과 방향인지 분명히 명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시하면은 투과축을 표시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투과축이다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분명히 사슬축이면 사슬축, 이거 같이 투과축이면 투과축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들어가는 빛하고 나오는 빛이 있을 때 들어가는 빛을 세기를 I0, 나오는 빛을 I라 할 때 이 빛의 세기는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입사되는 빛의 코사인 제곱 세타의 세기만큼 감소한다. 이걸 갖다가 이제 말로스 법칙이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빛의 반사 현상으로도 우리가 평광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반사된 빛하고 굴절된 빛이 90도를 이룰 때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입사 방향의 수직한 방향. 이 빛이 어떻게 되냐면 빛만 나옵니다. 이 방향으로는 이렇게 그 평광된 빛이 만들어지고 추가돼서 들어가는 빛은 혼합된 빛 이렇게 이제 추가돼서 굴절돼서 나와요. 이때 뭐냐면은 이때 입사가 이걸 브루스터 각이라고 하죠. 그래서 입사가 반사광하고 투과광 사이의 각도가 90도일 때 뭐가 되냐면은 그 90도일 때 반사광은 모두 완전히 평광된 빛이다. 그것이 바로 브루스터. 이때 입사각을 브루스터 각이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자, 복굴절 현상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복굴절 현상은 이렇게 이중굴절, 정상광선하고 이제 그 정상광선하고 이상광선 두 개가 생기는데 정상광선은 뭐냐면은 정상은 뭐라 그랬죠? 굴절의 법칙을 따르는 광선, 이상광선은 굴절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또 다른 새로운 방향의 광선. 우리가 니콜 프리즘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그래서 두 개를 분리시킬 수가 있는데 니콜 프리즘은 뭐냐면 일반적인 프리즘에다가 두 개를 카나다 발삼이라는 그러한 그 접촉제를 사용해서 정상광선은 이와 같이 그 다음에 이상광선은 이와 같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분리되도록 해서 우리가 그 평광된 빛을 얻는 방법이 됩니다. 산란에 의한 평광 방법은 진행 방향 여기 이제 중간에 이제 분자가 있는데
이 분자의 운동이 입사되는 그 자연광의 방향에 따라서 똑같이 운동하는데 진행 방향에서는 이와 같이 평강되지 않은 빛을 관측하지만 진행 방향 수직인 방향 이 방향이죠. 이 방향이나 이 방향 쪽에서는 방향에 따라 이렇게 평강된 빛으로 보인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산란에 의한 평강법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것이 뭐냐면은 평강을 만드는 방법, 평강을 만들 수 있는 과학적인 현상이라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평강 현상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 풀이를 하면서 하나씩 더 이제 깊이를 이제 더해 가도록 하면 되겠습니다.